김포의 신축 아파트 단지. 그 앞에 서 있는 영수 씨는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앱에 표시된 그의 아파트 시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내가 부동산을 너무 쉽게 봤나? 3억 이상 떨어진 집값을 보면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부동산 규제가 더 심해진다고 하니 영수 씨처럼 부동산에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돼? 김포는 무조건 오른다고 했는데. 서울이랑 접해 있고 김포 골드라인에 한강도 가까운데. 그리고 다들 여긴 오른다고 했잖아. 대체 영수 씨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51세 김영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약 2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꾸준히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대학에 입학했으며 영수 씨와 아내는 은퇴를 앞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복잡한 도심 생활에 지쳤던 부부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던 중 유튜브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던 김포시에 주목했습니다. 김포는 서울과 가깝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면 금방 도착하지요. 게다가 신도시라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영수 씨는 부동산 유튜버들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끌렸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도시 호재에 수도권 투자자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더군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김포 골드라인과 같은 교통 호재와 현대적인 신도시 이미지가 영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포는 제2의 분당이 될 겁니다. 라는 커뮤니티의 낙관적인 전망은 그의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2021년 여름 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김포 한강 신도시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84타입 2020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단지 내 조경은 깔끔했고 고층 매물의 뷰는 부부를 사로잡았습니다. 근처에는 대형마트, 공원,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면 입지가 최고야. 서울도 가깝고 집값도 오를 거야. 아내는 살짝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편히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망설이던 아내는 부동산 직원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 아파트 고층은 이제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요. 이것도 벌써 오늘만 2팀이 보고 갔어요. 부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본 날 바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며 매물을 잡았습니다. 2021년 여름 영수 씨는 김포의 신축 아파트 84타입을 11억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억, 대출 6억, 그리고 20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예금을 모두 털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영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 출발이야.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싸게 사는 거겠지? 그럼 앞으로 쭉쭉 오를 거야. 이건 절대 실패 없는 투자야. 입주 후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영수 씨는 주말마다 한강변으로 나가 산책로를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신도시의 카페에서 아내와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김포는 서울의 연장선이라는 글이 자주 올라왔고 영수 씨가 매수한 아파트는 김포의 대장 아파트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수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잘 샀다. 여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놀랍게도 계약 2달 만에 같은 단지 84타입의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매물이 귀해요. 사겠다는 분들이 줄 서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봤지? 집값 더 오를 거야. 이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잘 샀나 봐. 집값 상승의 자신감은 부부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좀 여유롭게 즐겨도 되지? 영수 씨는 아내와 상의하며 집을 고급스럽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고급 대리석 테이블과 가죽 소파, 북유럽 스타일 조명으로 거실을 새 단장했고 고급 원목 침대와 맞춤형 붙박이장으로 침실을 꾸몄습니다. 집값이 오르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영수 씨는 웃었죠. 영수 씨는 오랜 취미였던 골프에 본격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골프 모임에 가입해 시간 날 때마다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꽤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그는 투자에 성공했으니 이 정도 보상은 괜찮지 라며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부부는 캠핑 취미를 살려 고가의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최신형 텐트, 캠핑용 테이블과 의자 세트로 많은 돈을 지출하며 은퇴 후엔 매달 캠핑 다닐 거야 라며 설레어했습니다.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겼고 명품 브랜드 옷을 사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되잖아 라며 아내는 웃었습니다.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갔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덕분에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지금 즐겨도 문제없어. 영수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방심했을 때 발생하죠. 2022년부터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소식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렸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린 고정금리 대출이니 상관없어. 하지만 시장은 그의 생각을 비웃듯 움직였습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점점 줄어들었고 집값 하락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말 같은 단지 저층 매물이 8억대에 거래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누가 그런 가격에 팔겠어? 실거래가 앱을 확인한 순간 그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같은 84타입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돈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무 앞서갔나 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고민하자고 했잖아. 고급 가구, 골프, 캠핑 장비, 명품 쇼핑까지 쏟아부은 돈이 떠오르며 부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2023년 1월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84타입의 거래 금액이 6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수 씨가 11억에 매입한 집이 1년 반도 안 돼서 4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리창에는 금매 6억 3천만 원,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격이 진짜인가요? 중개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이 가격대에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괜찮을까?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팔면 대출 원금도 못 갚아. 그냥 버텨야지. 계약 당시 받았던 6억 대출의 원금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통장은 과소비로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골프 모임은 부담스러워졌고 캠핑 장비는 창고에서 먼지만 쌓였죠. 또 명품 구매로 생긴 신용카드 빚은 매달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2024년 4월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중층의 매물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정말 바닥인가 봐. 11억에 샀던 집이 4억 8천만 원 이상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김포였어?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믿은 거야. 그때 전세 연장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영수 씨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나도 최선이라 생각했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내가 조금 더 고민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너무 자신만만했어. 이제 와서 탓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부부는 대화를 할 때마다 싸움으로 번졌죠. 2024년 말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동일 타입의 금액이 6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억에는 한참 못 미쳤죠. 단지 부동산에는 6억 7천만 원 금매 나왔습니다. 이런 광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 씨는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더라면, 이탈리아산 가구는 빛바랜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골프 모임은 부담스러운 허세로 남았고 캠핑 장비는 몇 번 쓰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각종 할부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걸 감당 못할 정도였으면 애초에 꿈꾸지 말았어야 했어.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살자. 우리 둘이 편히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나쁘지 않아. 2025년 여름 영수 씨 부부는 결국 집을 안 팔기로 했습니다. 아니, 팔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죠. 손해를 감당할 자신도 새 출발을 위한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침마다 단지를 걸었습니다. 단지 부동산에는 금매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소비의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전문가들이 쓴 책, 예를 들어 투자 노하우나 기회를 잡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트렌드, 권리 분석 같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실력을 쌓고 투자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부부는 전세 살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좋았을 수 있어. 맞아, 하지만 우리 집이 생겼잖아. 부부는 소박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투자의 실패와 과소비는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계속 후회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교통망으로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한강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상업시설, 학교, 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 모두에게 매력적인 주거지로 평가됩니다. 한강 메트로자이, 메트로타워 예미지, 반도유보라 같은 주요 단지들은 신축 아파트로서 여전히 김포 내에서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순 기준 일부 매물이 조금씩 회복하며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포의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호재와 신도시 개발의 안정성으로 인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대출 부담이 커지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 경쟁 지역과의 비교해서 김포의 상대적 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데이터를 보면 한강 메트로자이 84타입은 6억 5천만 원에서 7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고점 대비 여전히 큰 하락폭을 보여줍니다. 영수 씨 부부에게 이 모든 호재와 전망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호재가 아니라 지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감정, 결정, 그리고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뉴스는 최고가만 보여주고 커뮤니티는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김포 골드라인이 있으니 무조건 오른다. 신도시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수 씨 부부처럼 그 말을 믿고 섣부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은퇴 후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세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리스크는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성공담과 노하우, 실패 이야기를 반드시 공부하신 후 신중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